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선택형 민법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20회죠. 그래서 20회 동안 지금 보면은 책이 한 7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에서 4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한 35페이지 정도를 하루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2시간 안에 나가기가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잘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여튼 보면 지금 민법, 하여튼 비중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택형도 그렇고, 사령, 기록형 다 들었는데, 그러면 선택형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게 뭐 비법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없는데,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가장 한 게 결국은 사례 풀이 구조, 그러니까 논점의 풀이 구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다 대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태 봐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로 본질적인 문제죠. 이제 첫 번째 이런 그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논점들은 대부분 사례 풀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그래서 틀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된다 안 된다 이걸 차리는 게 이게 가장 요령이고, 그 다음에 단순함 기상,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함 기상. 하고 이제 법전에서 조문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암기. 그래서 이건 또 조문 찾고 암기하고 확인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거의 한 70% 이상이 나오는 것 같고, 단순 암기 사항이 한 20%에서, 그죠? 아니, 그 7, 80%가 여기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 사항이 20, 3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 번만 암기해 놓으면 잘 안 까먹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지, 양이. 항상, 그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그걸 어떻게 다 했느냐 했는데, 지금 요 책,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단은 지금 기출문제들이죠.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본시험하고 법전형 모의시험하고 합친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로도 거의 커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집 가지고 한 80%, 70% 이상은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일일 진도 나간 부분만큼 내일부터 9시부터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하여튼 보충을 한다면 그죠? 사시 기출 문제가 하여튼 변호사 출제 문제 중에 가장 유력한 자료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사시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내일부터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나간 범위만큼 해서 시험을 보겠어요. 시험을 보고 빨리 풀고, 그죠? 그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합치면은 많은 부분이 보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이제 여기 한 20%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거의 90% 정도를 한번 대비를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례 풀이 구조, 그러니까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논점들, 그죠? 그랬을 때 이 풀이는 어떻게 풀고 딱딱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확인 작업은 기본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작업,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는 확인하고, 그죠? 모르는 거는 보충하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 객관식 문제집을 보고 시험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거요. 기출 문제집하고 우리 사시 법행 문제 가지고 기본서에서 확인하고 보충한 자료를 나중에 일독을 한다 하는 기분으로요. 그죠? 기본서 일독이다, 결국은. 그죠? 이거를 하는 걸로 해서 다 일일이 좀 보충하고, 특히 이 조문 문제 이런 것들은 책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조문을 써버리세요. 그냥 그 책 여백에다 조문 오늘도 몇 조 나온다 그러면 252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다 해서 간단히 써서 그냥 그 책이 대부분은 책에 이제 기본서에는 거의 90% 이상은 있을 텐데, 없는 것들. 그죠? 없는 것들은 보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조문 보충하고, 특히 지엽적인 판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본서에는 없는데 이상한 판례 문제 냈다, 그런 것들은 한 줄 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기본서만 일독을 해서 선택형도 하고 사례형도 하고 기록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지금
그 책임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뭐 마지막 전날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연습만 하는 거죠, 연습만. 예, 그렇게 해서 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지만은 사례풀이 구조라는 게 항상 제가 민법 할 때 처음 하지만 그것도 큰 구조, 사례풀이 구조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는지, 그죠? 그래서 원고가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고 피고가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한다. 이게 그죠? 이랬을 때 권리 근거 규정의 채권적 청구권에서 지금 본 대로 약정 채권 15개, 법정 채권 3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채권 강론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 채취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대 보증, 연대하고 연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양도 인수.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적 청구권의 문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제 물권법이죠. 물권법 가서 이제 점유권, 소유권, 용익담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쭉 하겠죠. 얘들 권리 근거 규정.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민총부터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매번 이제 채총부터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민총부터 해서 쭉 복습하는 용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민총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의칙이죠. 그래서 이제 민총이 반대 규정이 항변 규정이죠. 항변 규정. 그래서 민총이 거대한 항변이라고 그랬죠. 항변 규정이니까 이거 보면은 신의칙 저지 항변이고, 그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당사자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 법인도 나오죠. 법인. 여기까지는 자연인,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하고 법인 파트 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확가적사, 그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107, 비진이 의사표시 108, 109, 110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권리 능력, 신의칙은 저지항변이죠.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장애 항변이고, 그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멸각의 항변이죠. 여기 안에 벌써 장애, 멸각, 저지 항변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확가적사, 이게 없다 그러면은 다 무효죠. 다 무효의 항변이고. 그 다음에 비진이 통정어 표시 무효, 109, 110, 이거는 취소.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죠? 장별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건기한, 하고 그 다음에 소시, 멸각의 항변들이죠. 그 다음에 채총에 나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이제 소멸사유들, 이런 것들도 멸각의 항변이고, 그 다음에 채각에서 이제, 동행시행 항변, 저지 항변이고, 그 다음에 해제 항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주로 소유권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항변하고, 그다음에 등기에서는 실기체 관계 부합 항변하고, 대표적인 항변들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큰 틀이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민총부터 해서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채권, 물권 이렇게 이제 친상 마지막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친상법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민총 들어가는데요. 책의 1페이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3페이지서부터요. 민법의 법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기본서를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놔야 될까. 민법의 법원은 민법 1조죠. 민법 1조에는 맨 처음에 성문법, 불문법,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그러면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문제. 민법의 법원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 또는 재정법을 말한다. 여기는 국가 간의 조약도 포함된다고 보죠. 그러니까는 성문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그죠? 그 하위 법규,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조약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 하나 정리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헌법성 최상위 규명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습법도 사령, 관습법도 사령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는, 관습법의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에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 확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적 승인이나 법적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로서는 이게 법원이 되는 거죠. 법의 근원, 그죠? 이렇게.
법원이 된다.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고 세 번째 이건 보충적 효력. 그러니까는 성문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 이런 것들이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요건 사실과 틀 전체. 그죠? 이렇게. 그래서 관습법이다. 그렇게 되니까는 거기서 본 대로 관습법은 요건 쉽죠. 헌법을 최소한 규범으로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이게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3번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을 기대를 피해 직권으로 확정 적용한다. 이게 직권조사사항. 여러분 민소법에서 했을 때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직권조사사항. 그죠? 당사자 이 유물 불문하고 당사자가 의심 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직권조사사항. 요거 지문이죠. 그다음에 4번 상사에 관해서도 민법 규정은 상관수법에 우선하는데 이게 틀렸는데 이건 상법 조문이에요. 이런 게 아까 말한 이런 게 조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이 없지만 상법 조문을 얼른 찾아서 저기 민법 책에다가 한 줄 옮겨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상사에서는 본법이 없으면 상관수법이 우선하죠. 상관수법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니까는 상관수법이 우선이라는 것 상법 1조를 민법 1조 부분에다 하나 써놓을 것. 알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5번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그때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습법에서는 작년 사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례형으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관습법이 효력상실이 나오죠. 효력상실. 관습법 효력상실. 그러면은 효력상실 언제나 관행이 종래는 종중 구성원은 누구였죠?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남자, 그죠? 성년 남자만이다. 성년 남자만이다. 남자만.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종래 관행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종래 관습법이었죠. 그죠? 성년 남자, 여자가 안 된다. 근데 법적 승인이 이 종래 관습법이 약화되거나 효력이 약화되거나 법적 승인이 없어졌죠. 없어졌다. 그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헌법을 최소한 규범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종래 성년 남자만으로 했던 종중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그 관습법이 효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고 그래서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결과 따라서 이 관습법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효력 상실됐다고 보는 거죠. 효력 상실. 그죠? 그래서 효력이 상실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으로서 보면은 1조에서 먼저 성문법이죠. 성문법에 의해서 법원이고 두 번째 그게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종중 구성원 성문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조리에 의해서 보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고 조리에서 보충한 결과 현재 조리에 의하면은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자 플러스 여자라고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서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관습법 사례는 관습법이 잘 나오니까 이거 요건 효과가 효력 상실 요건 보충까지 정리해 놓을 거. 이거 맞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렇게 딱 보면 관습법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 관습 요건 효과 효력 상실 딱 해서 정리를 해 놓을 것.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4번 완전 조문 문제. 이건 조문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4번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2번 신의성실. 신의성실은 주로 파생 원칙이 잘 나오죠. 신의성실이 원칙이 뭐 의의라는 건 신의성실에 맞게 행동하라 그거고 그다음에 그 파생 원칙은 첫째 그러니까 사정 변경, 권리남용, 그다음에 금반원, 실효 원칙 네 가지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각각 요건 사실들을 좀 암기를 해 놓고요. 그걸로 대비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비.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1번 보면은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신의 측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면 정당한 상태에서 권리 행사자가 상대의 신의에 반해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가 언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른다. 예, 이건 말 그대로. 신의 측은 여러분들이 쭉 읽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풀어도 돼요.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너무하다 싶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거고, 그럴듯하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하지 않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판례들이 여러분 책에 보면 엄청 많잖아요. 막 한 2, 30개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스킵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자기 상식적인 그죠 사회 통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2번 같은 게 그렇죠. 보면은 수탁자가 명의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정할 사업자 등록을 마치 그중 건물 등의 취득 가액에 대해 매입세액까지 환급을 받았다. 근데 계속해서 부가치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오던 중 일부 체납하자 국세청이 미납된 부가치 징술해서 납부고지 않기 임대사업 폐업 신고한 후 그다음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하기 위해서 수탁자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 통장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건 벌써 선행위에 모순된 후행위잖아요. 선행위는 자기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숨겼잖아요. 숨겼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니까는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통장에 무효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신의 측의 중에 파생원칙 중에 금반원에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판례는 잘 몰라도 그냥 읽어보면 아 이건 신의 측에 반환되겠다 이렇게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당사의 주장이 없어서 신의 측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신의 측이 직권조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항변 규정도 이 항변 여기 반대 규정이에요. 여기도 요건 사실이고 요건 사실은 이거는 주요 사실로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게 변론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 책임 때문에 그저 사실의 주장 책임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지 당사자 주장하지 않은 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다. 근데 유일하게 이 신의 측만은 변론주의 적용 안 되고 이건 직권조사상으로 가요. 직권조사상. 그러니까 아마 지문에 이게 제일 많이 뜰 거예요. 아마. 신의 측은 당사자 주장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프로세스 여러분 민사소송법 할 때 그거에 걸리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저기예요. 저기인데 그 신의 측만 빼고는 거기 다 저기 있는 것들은 다 요건 사실들은 전부 다 주요 사실이고 변론주의 중에 주장 없으면 판결의 주 삼을 수 없어요. 주장해야 돼요. 알았죠? 그렇지만 신의 측만큼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해 신의 측이 배되면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하는 소재기는 소각화, 신의 측에 반하는 민법상 권리 행사는 청구기각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알았죠? 예, 그래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토지를 매도하는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 폐지까지 된 시점에서 당해 토지가 매매 당시 행정재산임을 내서 무효라고 주장.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벌써 읽어보면 금반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행에 모순되는 후행에 신의 측에 반하겠구나. 딱 하면 되고. 5번 갑이 의뢰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확정된 후 의뢰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게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민소법에서 여러분들 많이 했던 갑이 전수의 선결적 법률과 후수의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의 소 이건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선결적 법률관계죠. 선결적 법률관계고 얘는 이유중 판단이니까 기판력이 발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패소 확정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이 이제 요 선법에 대한 그죠 여기 선법에 대해서 그죠 전소의 선결적 법률과 후수의 소송물이 되는 그런 관계죠. 소유권 확인 해소를 제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게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기판력이 안 발생하니까 이게 작용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판력도 안 작용. 따라서 적법이란 말이에요. 적법. 근데 문제는 신의 측에 반환이냐 이거죠. 신의 측에. 그럼 요 소에서요. 요건 기판력 문제죠. 기판력 문제. 그러면은 요 소에서 이제 하여튼 변호사 시험은 민법이지만 민소법적인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법시험과 달리 항상 민소법도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기판력 문제다. 그러면 이 소에 대해서 권리 보호 자격을 검토해 보면 소금 장승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억해 보세요. 민소법에서.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금지 사유가 없을 것,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승소 확정 판결이 없을 것, 이게 기판력이죠. 기판력. 그 다음에 신의 측에 반하지 않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판력이 저촉 안 되면요. 주로 신의 측에도 저촉 안 되는 걸로. 또 만약 기판력이 저촉되면 신의 측에 저촉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판례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 요령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 기판력이 저촉 안 발생하니까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해서 배척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전체 틀을 해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안 틀리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5번에 틀렸죠. 그죠? 아래쪽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해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기판력에 저촉되면 신의 측에도 반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요령껏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신의성실한 권리남용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른바 실효 원칙에도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 실효 원칙의 요건이 뭐예요? 장기간 권리 불행사. 그죠? 그러니까는 금반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는 금반원은 선행에 모순된 후행행위죠. 이거는 선행 자기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자기가 있고 그랬는데 이 선행 어떤 행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를 했죠. 아, 그래.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후행행위로서 모순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모순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신뢰를 깼다. 그죠? 신뢰를 깨뜨렸다. 이렇게 되면 요게 금반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의측에 반해서 이거는 권리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 행사 못한다. 그런데 이게 실효의 원칙은 선행 부작이에요. 장기간 권리불 행사. 요거만 틀린 거예요. 자기 부작위.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서 신뢰, 즉 정당한 기대를 가진 거죠. 그랬죠?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 기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후행행위